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다시 시작해봅시다. 12강입니다 취업과 창업 및 기업가 정신. 취업,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 건데 양이 많아요. 이게 양이 많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의사결정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상호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 의사결정을 왜 잘 해야 할까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나빠도 내가 다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은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적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합리적인 유형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직관적인 유형은 그 순간의 직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무엇이 가장 좋냐라고 질문한다면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는 선택이 직관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합리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의존적인 게 필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베트남 시장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라면을 만들어서 베트남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베트남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베트남에 잘 아는 사람한테 조금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존하는 게 나쁘냐? 아니죠. 선생님 마음대로 라면을 출시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을 잘 아는 사람한테 약간의 의존을 통해서 맛을 개발하고 소스를 개발하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좋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로 의사결정이란 진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의 특성, 주변 환경 등에 기초하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선택, 대안평가, 실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정말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단순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는 단계. 그러니까 현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근데 지금 내가 이 진로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 정보 탐색 단계입니다. 대안 탐색. 정보를 탐색해서 이제 대안을 결정하는 거죠. 대안 탐색 단계. 자,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단계로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과 직업의 종류, 전망,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 등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정보, 아니면 내가 갖춰야 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제 찾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안 선택,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자, 정보 탐색 단계에서 파악한 여러 대안 중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목록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두세 개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단순히 꼭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봤을 때 꼭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 비슷한 범주에 있는 두세 개 정도를 놓고 이제 또 계속 나아가 보는 거죠. 자, 대안평가 및 결정 단계. 자, 탐색한 대안들을 급여, 직업 전망, 복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그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 이제 그 대안을 계속 추리다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네,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입니다. 자,
자신의 결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 실행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해봤어요. 근데 별로예요. 그럼 다시 탐색합니다. 네, 다시 선택해서 또 해보고 또 해봐. 또 안 돼. 계속 이렇게 돌아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나올 때까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선생님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가 맞을 거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진로를 정하게 된다면 좀 힘들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취업해 봅시다. 자, 취업이란 일을 하기 위해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 개발 계획이란 취업 목표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전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 설정하고 필요한 능력 탐색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력 및 역량을 개발해서 잘 갖춘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죠. 맞나요? 취업은 선생님도 지금 이제 취업을 했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선생님으로 해보면, 자,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한 목표를 정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개발해야 될 능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 시험에 어떤 게 있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그 시험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잘 개발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취업의 역할. 취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경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 정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것은 진짜 쉬워요. 개인적인 측면은 보나마나 개인을 위한 거일 거예요.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정부 측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세 수입을 얻어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산업별 분포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형성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예측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열심히 개발해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만 짓고 있네?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한데 왜 다 농사만 짓고 있지? 그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잘못됐으니까 교육적인 걸 좀 바꾸자.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좀 바꾸자. 반도체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 돈을 주자. 자리를 제공해 주자. 취업을 알선해 주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죠. 네. 자, 취업과 경력 개발 경로. 자, 취업은 경력 개발 경로 설계의 출발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력 개발 경로란 자신이 희망하는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를 말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 취업이라고 딱 나 어떤 기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이 기업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니까 나는 A, B, C라는 능력은 열심히 개발하고 D는 그냥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겠죠. 모든 역량을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맞는 역량만 개발하면 되니까 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겠죠. 자, 경력 개발 경로란 자신이 희망하는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를 말한다. 자, 이제 경력은 뭐죠?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경력 같은 걸 쌓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경력 개발 경로 단계는 자기 평가, 관심 있는 경력 탐색, 경력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수립, 경력 관리 이렇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영어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지금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게 근데 토익 900이라는 그 경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익 900이 있으면 취업도 잘 되고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나는 근데 토익 900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850 정도 만들어야지
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 나는 인터넷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에서 그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원하는 경력을 만들고 그 경력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토익 850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 취업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분석 등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합리적인 취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취업 요건을 탐색하고 요건 수준을 분석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잘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건의 수준을 분석합니다. 어떤 요건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요건은 쉬울 수 있죠. 그것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아, 나는 쉬운 거 먼저 해야지, 아, 나는 어려운 거 먼저 해야지 라고 나눈 다음에 그거를 모두 실천해서 가지면 되겠죠. 네. 자, 취업 전략 수립입니다. 취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 환경 변화나 일자리 패턴 변화 및 기업의 인사 정책 변화 등에 대한 기업 환경 분석을 통해 가장 먼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밑에 있는 과거의 좋은 인재와 오늘날 좋은 인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자, 취업 계획, 이게 그 선생님이 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왔는데, 여러분은 이거 꼭 PDF로 뽑아서 읽어주길 바래요. 취업 계획 수립 절차 방법. 자, 취업 계획 수립 절차는 취업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업 취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고 뭐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 알아봐야겠죠. 이제 뭐 기업 박람회도 가보고 뭐 일자리 박람회도 가보고 다양한 박람회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취업에 관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이거 취업의 역할이네요. 자, 개인적인 측면, 뭐 기업적인 측면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문제 풀어주고 선생님은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지금 문제에서 기업 측면에서의 취업의 역할인 거죠. 자, 취업의 역할의 기업 측면은, 자, 첫 번째 거 보면 생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하는 주체였죠. 가게는 소비하는 주체였고. 맞고, 그 다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아, 이거 자아 실현, 개인적인 측면, 산업별 인구수에 따라 산업 구조, 아, 이거 정부, 산업 구조 변화 예측하는 거 정부, 일을 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욕구, 이거 개인, 조세 수입을 통해서 공익 활동 정부, 맞나요? 네, 좋아요. 자, 다음은 취업 계획에 관련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은 멈춰놓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봅시다. 지금 학생이 저는 취업이 목표인데 컴퓨터 그래픽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공 분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를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업 흥미 검사 및 직업 적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전공 분야에 지금 확신이 있다면 내가 나랑 이 전공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던지, 아니면 나는 이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이 두 가지 확신 모두 확신이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는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전공에 대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을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발표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기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뭐 적절한 것은? 자, 좋습니다. 선생님은 문제 바로 풀게요. 자, 보면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업은 식물, 과일, 한약재 등에서 추출한 천연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특히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납품하고, 올해는 뭐 사업 활동에서 지역 유기농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기억 봅시다.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 맞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 기업은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죠. 기억 잘했어요. 니은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 경쟁 기업에 대한 정보. 여기 뭐 다른 기업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아예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 이제 앞으로 전망이 나와 있죠. 올해는 식품 사업까지 확대하세요. 뭐죠? 원래는 화장품 사업만 했는데 이제는 식품 사업까지 한다고 하죠.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 적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이 기업은 뭐 시장 점유율이 몇 %고 경쟁 기업은 시장 점유율 몇 %입니다. 이런 거 안 적혀 있죠.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기업 디귿입니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 그 취업과 창업 및 기업과 정신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